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5대 암이자 한국인 사망 원인으로도 높은 순위에 드는 위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병한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건강 리포터 이원구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즐거운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소아기획과 김찬영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위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암은 위에서 생기는 혹덩어리를 모두 일컫는 말인데요. 위는 기본적으로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선암 이것이 가장 많고요. 그 위에도 림프 조직에서 생기는 림프종도 있고 근육에서 생기는 근육종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신경내분비암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암을 다 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강 리포터 이원구 씨가 또 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찾아서 가봤다면서요? 네, 건강을 위해 체조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즐거운 OX 퀴즈 함께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앞서가시네. 자, 7. 네, 지금 이곳에 어르신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위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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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주 난다 하면 이것은 위암의 전조 증상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대부분이 이쪽에 모이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왜 X라고 생각을 하세요? 꼬르륵 소리가? 음식물에 따라서 네. 가스가 배출돼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네. 네. 그것이 네. 꼭 위암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 아니, 예.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혹시 어떤 직업이 혹시 은퇴 전에 어떤 것이었어요? 간호사. 간호사 뭔가 신뢰가 좀 팍 가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툭하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위암의 전조 증상이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배가 고프면 위와 장관이 운동이 항진되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꼬르륵 소리로 나는 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속이 이렇게 꼬르르 소리 나는 것보다 저는 배가 좀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선생님 이거 위암 아니죠? 네, 속이 불쾌하거나 속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속쓰리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사실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위암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40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검진을 많이 해서 지금은 위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꼭 위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위암뿐만이 아니라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는 소화성 궤양인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불편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진단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두 번째 OX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이것은 위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 아버님. 자, 왜 X라고 생각을 하시죠? 체중 줄었다고 네. 위암만 걸렸다는 건 아니죠. 여러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버님은 평소에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충 해요. 지금 오늘 이 하시는 건강 체조로 체중 관리를 좀
가능하신가요? 그러려고 처음으로 왔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왜 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하고 관련이 잘 되잖아. 체중 빠지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네. 오늘 어떤 동작 배우셨어요? 어떤 동작? 서서 했던 동작 있으세요? 위로 올리고 다리 붙여. 자. 이런 것도 네, 어떤? 이런 것도 어디? 예. 그랬죠. 예, 허리에 좋은 운동. 네. 네,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면 위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소모성 질환으로 암이나 결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유 없이 체중이 빠졌다고 한다면 암을 의심해 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상이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만큼 또 스스로 진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위암은 그래서 자가 진단이 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들 들어보게 되는데요. 혹시 자가 진단이 위암인 경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네, 위암인 경우에는 자가 진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로 위암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항상 하도록 저희 의료진들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증상이 없어도 위내시경 검사를 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서 아버지가 위암이었을 때 아들도 위암인 경우를 봤거든요. 네, 가족 중에 위암이 많은 경우가 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암은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아버님이 암일 경우에 아들이 암이 생길 가능성이 3배 이상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 같은 환경을 공유를 했던 가족들의 오래된 생활 습관이 사실은 위암을 많이 발생시킨 원인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가족분들 중에 위암이 유난히 많은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에 대한 오해도 풀고 또 명쾌한 답변도 들으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르신들 자극적인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어도 위암에 걸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버님,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위암엔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요. 네. 미우는 아들한테 저 찬밥 신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따뜻한 음식이 좋잖아요. 네. 근데 왜 위암이 걸리겠어요? 따뜻한 걸 먹는데. 그렇죠. 우리 국밥도 많이 먹고 살았고, 네,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위암은 걸리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왜 O라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걸 먹으면 그것도 역시 자극이 듭니다. 네, 위에 자극이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럼 평소에 뜨거운 음식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그런 걸 안 후로는 가능한 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암에 잘 걸린다. 정답은요? 정답은 X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음식에 대한 논란은 사실 학계에서도 약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위암과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이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이랄지 식도염이랄지 이런 것에는 좀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는 먹는 것하고 관계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요새 TV나 인터넷에 보면은 그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 위암과 헬리코박터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균으로 잘 알려진 균입니다. 근데 잘 알려진 거에 비해서 이 균이 발견된 것은 굉장히 최근인데요. 왜냐하면 위는 그 위산이 분비가 되고 이 위산은 염산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산성 환경에서 균이 살아날 거라고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균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서야 거기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을 동정을 해내는 거에 성공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균 배양을 성공시킨 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균으로 지금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소화기외과 김찬용 교수님과 함께 위암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위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위암을 걸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거하는 방법은 수술뿐만이 아니라 점막 절제술, 점막 박리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위암이면 그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시술로도 내시경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암이 뿌리가 깊지 않고 또 감자 덩굴처럼 뿌리를 내려서 림프절 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치료에는 내시경 치료법이 참 좋겠지만 이 진행이 많이 된 위암은 어떤 치료법이 좋을까요? 이제 내시경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뿌리가 좀 깊은 조기암이랄지 아니면 진행된 위암인 경우에는 결국 수술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 방법은 예전에는 다 개복 수술로 했지만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로 많이들 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수술 부위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회복에도 빠르고 그리고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적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암으로 인해서 위절제술을 받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위를 다 잘라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위 없이도 살 수가 있나요? 예, 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위는 그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 소장이고요. 위는 그것을 소화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가 없어도 소장이 적응해서 나중에 식사를 하는데도 문제는 크게는 없습니다. 위가 전부 없다면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넘길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넘길 소화가 될까요? 식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영양 섭취에 대한 좀 특별한 관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식사량도 식사의 종류도 충분히 평상시와 가능해집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위 절제 후에 식사의 종류와 양에 제한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이 생기는데요. 일단 소량씩 자주 잘 씹어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사를 추천해 드리고요. 지방도 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좀 비스듬히 한 15분이나 30분 정도 누워 있는 것보다 기대어 편히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 기능이 초반에는 좀 많이 미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들, 채소류가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익혀서 먹든지 오랫동안 씹어서 먹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든지 또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면은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도중에 물 섭취를 안 하는 게 좋고 또 국물과 같이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게 낫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2번째 질문, 예방법은요? 위암의 발생 요인으로 잘 알려진 짠 음식을 일단 피해야겠죠. 그리고 음주, 그리고 흡연은 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6가지 식품군이라는 게 곡류랄지 아니면 고기류랄지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류, 이런 당류 이런 6가지 제품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겠고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황산화 비타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짠 음식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류나 생선이 타는 경우에는 이 표면에 발암물질인 아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요. 육가공육품일 경우에는 이런 발색제로 이용하는 물질들이 아질산염이라고 이런 것들이 역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암에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운 음식은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은 위암과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암이 많이 생기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매운 음식은 위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매운 음식치고 짠 음식이 또 없지 않습니까? 맵고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매운 음식도 짜다고 생각하면 좀 줄이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 리포터 이원구 씨가 또 우리 위 건강에 좋은 슴슴한 음식 직접 만들어 보셨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위암 환자에게도 좋고 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맛있는 건강식을 배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 선보여 주실 요리는 어떤 건가요? 위에 도움이 되는 채소죽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리를? 근데 좀 요리하실 줄 아시나요? 제가 이래봬도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합격입니다. 믿음이 좀 가시나요? 네,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예요. 네네. 등치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작게 잘라주시면은 데쳐주는데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세계 10대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양배추는 대표적으로 위에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얘는 그 위벽에 있는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날 채소들은 네. 실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황화물이라든가 이런 영양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에 한번 삶아서 요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것을 네. 이제 원구 씨 네. 실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제,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한번 곱게 다져주시겠어요? 아, 다지면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좀 실력이 좀 괜찮나요? 좋은데요? 남자치고? 아주 잘하고 네.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옆에서 브로콜리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질 때 이렇게도 네, 그렇죠. 네, 본 건 많아요. 이렇게 잘게 다지는 이유는 네. 소화, 흡수 이런 아.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닭고기하고 쌀이 있는데요. 네. 닭고기, 가슴살 같은 경우는 지방의 함량이 적고 단백질의 그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쌀알을 네. 빻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빻는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칼날을 이용해서 다져주게 되면 하나하나 고소하게 씹히는 그런 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쌀아기알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런 정도의 크기. 이게 또 너무 고기가 잠깐만요. 굵으면 네, 소화하기가 힘들겠죠. 아, 제가 너무 침범을 했나요? 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저는 쌀알을 이렇게 확실히 달라졌네요. 두세 쪽 정도로 하게 되면 고소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네, 들기름을 먼저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식용유보다는 들기름을 쓰는. 그러기도 하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그 닭고기나 이런 것들을 육류를 사용할 때 네.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추나 뭐 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한 양념들을 최소화하면서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네네네네. 향기가 좋은 들기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네네. 이 쌀알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쌀도 볶는군요. 네. 향기가 벌써 네, 좋게 들기름 나죠? 냄새가, 네.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네네. 뭐 덩어리가 좀 짙게 되잖아요. 네네. 이때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 양은 어떻게? 한번 이제 좀 풀어보실래요? 아, 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쌀 양의 4배에서 5배 정도예요. 네, 특히나 죽은 처음에 끌어올릴 때는 센 불에서 끌어올릴 때까지 좀 저어주셔야 돼요. 네, 센 불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눌러붙어가지고 좀 어렵죠. 네, 이거 뭐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되는 그런 건 없죠. 네, 내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죠? 네네네. 끓어오르면은 불을 중간불 정도로 낮추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네네. 한 15분에서 18분 정도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아. 이 마는 변색이 되기 십상이니까 네.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마는 위암 환자한테는 아주 최고의 식품이죠. 이렇게 찐득한 물질 자체가 유신이라는 영양 성분이에요. 그 위 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또 흡수하는데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위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죠. 원구 씨가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아주 잘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쌀알이 정확하게 잘 풀어졌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야채. 네, 삶아서 다진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마를 넣을 거예요. 뭐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방 네네네. 갈변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마는 넣어지는 시간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잘 보시고 지금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국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인제 넣는 거군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국간장이나 이렇게 간을 하실 때는 미리 하게 되면 쌀알이 좀 더 죽처럼 커져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간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위에 좋은 마 채소죽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짜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브로콜리를 잘 섞어서. 아우, 불신거네. 브로콜리 씹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네. 아삭아삭하게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식감도 느껴지고요.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도 나고 환자분들도 아주 뭐 심심하지 않은 죽을 뭐 먹는 즐거움까지 그렇죠. 네. 이유식으로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유식으로도 좋죠. 네, 이유식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선보여 주셔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마 채소죽. 저도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이 요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죽 같은 경우에 그 위가 불편하신 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마와 채소류 같은 것들이 역시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 먹었는데 무슨 내시경 검사를 해. 나이 먹었는데 살 만큼 살아서 나 이제 치료 안 할래. 보통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일찍 진단하면 쉬운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검사도 잘 받아보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암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소화기회과 김찬영 교수님과 함께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건강리포터 이원구 씨와 함께 위 건강에 좋은 마채소죽까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토크닥터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